자, 이제 시즌 정상 콘텐츠를 하나씩 하고 있고 아마 이번 주 이후에는 다른 콘텐츠들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파리 생제르맹 네. 관련된 정산이고요. 파리 관련돼서는 항상 또 파리 국님이 네. 저희한테 또 자료를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걸 토대로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이 참 좋아요. 어제 메시 그 이름이 갑자기 헷갈려. 피날리시마를 들어오셨고 네. 저 네이마르 한국에서 와 진짜 박수를 받고 활약도 좋았고 매너도 좋았고 최고의 선수. 다 뭐 네이마르의 팬이 됐다 네. 하는 분들도 많고 브라질 대표팀 너무 괜찮다. 우리가 맞아요. 비록 졌지만 배울 것도 많았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것도 찾았고 선수들을 보는 것도 즐거웠다 하는 맞아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이마르와 메시의 클래스를 정말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어제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 네. 이 둘을 보유하고 정말 아쉬운 평가를 받았던 감독이 있었죠. 포체티노. 네, 그 눈물을 흘리는 짤방이 네. 요즘은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포체티노 감독이 결국은 비판을 받는 타이밍에 때마침 파리 생제르맹 결산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리그를 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 네. 아니 대다수의 팬들은 등을 돌리는 그렇죠. 나가라. 네, 특히 이번 리그왕 우승이 10번째 우승이에요. 네. 이게 얼마 전에 생테텐이 강등당하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되게 험난했죠. 험악했죠. 네. 보면 그 필드 위로 다 팬들이 내려왔잖아. 네, 선수단한테 너무 험악하죠. 그렇죠. 되게 위험해 보였어요. 생테티엔이 명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그렇죠. 강등을 당했기 때문에 그 생테티엔이 10회 우승팀이었는데 네. 파리가 이제 타이를 이뤘습니다. 나름 의미가 있는 리그 우승이었지만 어쨌든 포체티노 감독의 평가는 좋지 않다. 네. 라고 먼저 출발을 하겠습니다. 86점으로 리그왕 1위, 34라운드 만에 이제 리그 우승을 확정을 지었고요. 챔피언스 리그는 16강. 팬들이 상당히 아쉬움이 클 것 같아요. 레알 마드리드를 거의 잡았다 싶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역전패를 당했고 그렇죠. 그리고 쿠프 드 프랑스 16강 니스에게 탈락. 승부차기 끝에 네. 16강에서 탈락을 했고요. 트로페 데 샹피용 이게 프랑스 슈퍼컵이거든요. 이것도 못 땄어요. 네, 시즌 초에 이제 진행을 했는데 지난 시즌 리그왕 우승팀이었던 닐에게 패했습니다. 네. 닐은 전반기 때 되게 안 좋았던 팀이에요. 올 시즌 전력은 가이테 감독이 나가면서 좀 저하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데도 전반기 이 슈퍼컵 패하고 말았죠. 자, 그래서 이적 시장의 인앤아웃을 다시 보면서 영입된 선수들이 어떤 폼을 보였는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번이 아니라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의 주인공 팀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파리 생제르맹. 정말 최고였죠. 그렇죠. 일단 하키미 영입 하키미를 잘 데려왔고요. 잘 데려왔어요. 올 시즌 공격력을 역시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네. 오른쪽 윙백으로 나왔을 때 오버래핑 능력, 백4에서도 점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뭔가 오른쪽에 특별함을 더해주는 선수는 지금 당장 하킴이다 네.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닐로 페레이라. 네, 이 선수 이제 임대였다가 완전 영입을 한 예. 거죠. 다닐루는 초반과 중반까지 되게 좀 답답하고 폼이 좀 떨어졌는데 후반기 되면서 조금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를 올리면서 이 선수가 그래도 좀 괜찮은 중원의 기능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유형의 선수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괜찮긴 했으나 주전으로 내세우기에는 속으면 그렇죠. 안 된다. 만족스러운 영입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제 네. 만약에 준주전급 내지는 뭐 서브급으로 데려왔다면 괜찮은 영입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네. 원래 뛰었던 선수니까. 그렇죠. 근데 주전급으로 이 선수를 믿고 다음 시즌 플랜을 진행하는 건 좋지 않을 수 있다. 네. 역시 이 자리도 보강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왼쪽 풀백의 누노 멘데스. 이 선수는 이제 완전 오피셜이 나죠. 완전 영입. 네, 임대였다가 이제 완전 영입이 됐습니다. 네. 완전 영입은 이제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때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할 거고요. 맞아요. 지난 여름 기준이기 때문에 임대로 데려왔죠. 네, 이 누노 멘데스가 정말 저는 이 선수를 스포르팅에서 볼 때부터 포르투갈 대표팀에도 발탁될 때 봤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선수가 지금 완벽한 풀백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가지고 있는 툴들이 많아서 그쵸. 괜찮은 선수라고 봐요. 드리블, 빌드업 관여 능력 다 왼쪽에서 꽤 좋고 파리에 가서도 먼저 보여준 게 공격력이에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수비가 좀 불안했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갈수록 수비도 좀 이제 조금씩 집중력을 찾고 있거든요. 누노 멘데스는 그리고 원래 스포르팅이랑 포르투갈에서 뛸 때 제가 본 바로는 수비가 엄청 누노 타바레스 마냥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 누누 타바레스급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훨씬 낫죠. 생각해보니까 같은 이름이네요. 그래, 누누 중은 얘가 그나마 맞아요. 감독 누누도 생각을 해보세요. 누노 에스피리투 산투. 이 선수는 제가 볼 때 장래성이 꽤 좋아요. 벤피카 누누 타바레스는 지금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약간 자신감을 잃은 것 같아 지금. 심리적으로 꼬인 거죠. 그럴 땐 역시 덕현이랑 같이 곤장 맞아야죠. 민속촌에서. 그렇습니다. 민속촌에 맞아야지. 네. 자, 그리고 FA 사총사. 메시, 메시, 돈나르마, 바이널든 그리고 라모스. 일단 삼총사로 합시다. 바이널든 빼야 될 것 같아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메시, 역시 초반에 좀 적응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메시는 메시했습니다. 갈수록 그래도 이 중앙 지역으로 내려왔을 때 기술이나 플레이메이킹은 좋았고 대신에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본다면 아쉽다고도 볼 만한 요소는 군데군데 있기는 있었죠.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는 또 코로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메시를 보니까 이거는 이제 감독이 문제였구나. 팀이 조금 잘못 써왔구나. 네. 그런 점을 그런 것도 확인할 수 느꼈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돈나룸마. 사실 포체티노의 좀 패착 중에 하나가 골키퍼 넘버원을 빨리 못 정했어요. 그래서 서로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폼이 유지가 안 되죠. 네. 그리고 나바스에 비하면 돈나룸마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발밑이 아무래도 불안해. 이제 밀란 때도 이걸 좀 지적받았는데 경기 감각이 뭐 계속 꾸준히 못 나오니까 약간 떨어진 것도 있었겠지만 네. 발밑의 불안함은 역시 돈나룸마가 이번 시즌을 통해서 또 과제로 안게 된 그런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바이날둠은 네, 그냥 없는 선수를 생각을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거예요. 이번에 지금 핸도의 폼이 약간 아리까리해지면서 그렇죠. 그리고 네. 혹은 티아고 알칸타라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중원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넥제 안 되고 네, 안 이러니까. 되죠. 네. 그럼 바이날둠이 있었다면 좀 나았을까요? 바이날둠이 있었다면 리그 3위 했을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파리 팬분들께도 저는 근데 이 정도를 못할 줄은 몰랐는데 오프 더 볼부터 볼 가지고 있을 때 시야까지 원래 그래도 침투는 좀 괜찮았는데 폼이 점점 떨어지고 그래. 있어요. 나이 개인의 먹고 폼 이러면서 자체가. 그런가 봐. 그런 게 좀 점점 떨어지고 있고 라모스는 뭐 사실 뛴 경기가 얼마 없으니까 너무 맞아요. 아쉽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라모스 입장에서도 라모스 영입도 좋게 보긴 힘듭니다.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런 걸로 생각해 본다면 FA 4명은 FA였기 때문에 뭐 이적료가 지불된 건 아니지만 아마 파리 팬분들이 초반에 생각했었던 기대만큼을 다 채워주진 못한 것 같아요. 다 종합적으로 봤을 제가 때도. 보기에도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선수는 어쨌든 후반기 되면서 라모스가 좀 경기를 뛰기 시작했고 그때 보여준 폼이 좋았기 때문에 라모스 그리고 역시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의 모습을 보면 메시. 앞으로 어떤 감독이 쓰게 될지 모르겠지만 메시 그리고 발밑이 개선된다면 돈나룸마는 큰 키의 선방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선수예요. 역시 바이날둠 빠지고 이 세 명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아웃된 선수는 바커, 사라비아, 아레올라, 하피나 등이 되는데 뭐 비중이 그렇게 크다고 보긴 힘들죠. 대신에 이 선수들 임대로 떠난 선수들은 앞으로 좀 잘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포체티노에 대한 평가 대목으로 넘어와야 되는데요. 일단 전술 문제를 떠나서 먼저 얘기할 부분이 있어요. 끊이지 않던 내부 자본. 그래. 이게 라커룸 장악도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네, 맞아요. 축구적으로도 좋지 못했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된 거거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확실한 장악을 하든지. 안첼로티가 그거 진짜 잘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어딜 사람 가나 결국에는 잘해. 결과까지 냈기 그쵸. 때문에 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세계 거고. 최고의 덕장. 근데 축구적으로도 별로야. 근데 원래 파리 생제르맹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가 언제나 오고 갔던 팀인데 그것도 안 됐어. 안 돼. 그럼 뭘 한 거야? 아무것도 못했죠. 그러니까 결국 선수단 장악 문제 그리고 교체수 용병술이 상당히 애매하죠. 늦은 교체 타이밍 그리고 빼는 선수의 선택 자체가 좀 의아한 경우들이 그동안 많았었고 후반기 이제 리그 성적이 우승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도 유스 기용이 소극적이었던 점에서 포체티노 감독의 팀 운영에 대한 아쉬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술적인 문제로 넘어가면요. 플랜 A를 시즌이 끝날 때까지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포체티노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아까 그 트로페 데 샹피옹 슈퍼컵 때부터 진짜 이것저것 전술은 막 가져다가 썼거든요. 근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건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건데 이러면 이게 참 이런 어쨌든 톱 클래스 있는 팀을 맡는 감독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잖아. 근데 이런 얘기가 좀 우습긴 해요. 근데 그들 사이에서 이 사람을 평가하자면 이거 능력 부족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파리 생제르맹의 상황에 이거를 정리하고 축구적으로 성과를 낼 만한 능력이 없는 감독이다. 네, 그러니까 낙제를 받을 수밖에 없죠.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닐루를 초반에 세 군데로 이제 세 갈래로 전술 포인트를 좀 잡아볼게요. 이거는 파리쿵님의 의견이기도 한데 초반에 썼던 전술은 다닐루 라보이피아나 전술이었습니다. 다닐루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센터백 사이로 내려와서 변형백 3가 되는 거죠. 근데 다닐루 페이라가 여기서 폼이 매우 안 좋았고요. 윙백이 올라가서 측면 공격을 극대화한 건 좋았는데 올라간 윙백의 뒷공간이 늘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포체티노도 선수단을 보고 욕심이 좀 났겠죠. 네은메디 다 써봐야지. 다 써봐야지. 좋은 공격수는 다 써봐야지. 다 써봤더니 발은 하나도 안 맞고 이 선수들이 수비 가담을 하지 못하면서 수비적인 밸런스는 더 문제가 깨지고.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중반기 때 가져간 전술 변화는 공격은 4-3-3, 수비는 4-4-2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술을 이제 구사를 했었는데 이때 3톱에 있는 MNM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 선수가 폼이 그래도 올라왔고 호흡도 점점 좋아졌어요. 근데 공격에 있어서 감독의 세부 전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중원 이후 지점에서의 빌드업과 공격 마무리 과정은 철저하게 베라티와 메시에게 의존도가 매우 컸습니다. 이 둘의 개인 역량을 바탕으로 공격이 풀렸던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또 수비할 때 4-4-2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수비 간격을 너무 중앙으로 좁게 세웠어요.
다 중앙에만 밀집돼 있으니까 측면 공간을 내주면서 털리는 거 아니야 그죠? 거기가. 크로스 내주고 또 킴펜베 공중볼 못 따가지고 크로스에서 아슬아슬했어. 실점하고. 예, 킴펜베 이게 되게 안 좋거든요. 예. 공중볼이. 예, 이런 점들 때문에 결국 이 전술도 실패했습니다. 후반기 때 포체티노 감독이 쓴 전술은 백스리였어요. 네. 킴펜베, 라모스, 마르키뉴스. 마르키뉴스. 네, 이 세 명의 호흡은 계속 별로였고요. 마르키뉴스를 어쩔 수 없이 스토퍼로 쓰다 보니까 하키미의 뒷공간 또 마르키뉴스가 오른쪽 센터백에서 전진 수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마르키뉴스도 약간 맞는 옷을 입는 듯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백스리를 쓰는 만큼 중원의 숫자가 부족해지잖아요. 중원의 숫자가 부족해지니까 메시가 그거 채워주려고 더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대표팀 보면서 사람들이 와 개비스콘 먹은 것처럼 속이 시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네. 파리에서 중앙 미드필더 지역까지 메시가 내려왔던 게 이런 전술적인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4-3-3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원에 뭔가 공격이 안 풀리니까 메시가 내려와가지고 중미처럼 풀어줬는데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스칼로니 감독은 철저하게 메시를 공격수처럼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쓰니까 그게 제일 잘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메시가 장점이 확 나오잖아요. 그래. 이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의 메시는 정말 뭔가 좀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 전술적인 문제 종합하면 죽도 밥도 안 됐다. 아 맞아요. 네. 네,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자 시즌의 MVP는 의심의 여지 없이 킬리안 음바페죠. 그리고 음바페는 이제 잔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재계약을 하면서 이거는 네. 뭐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대단한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네, 이 스탯만 보더라도 리그왕에서의 압도적인 스탯, 리그를 씹어먹고 꼭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뭐 지난 잘했어요. 시즌도 토너먼트에서 중요 골들을 넣었듯이 이번에 팀이 너무 일찍 탈락해서 그렇지. 그거 말고는 좋았어. 네, 여전히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빠른 속도를 통한 뒷공간 침투, 네. 그리고 드리블 능력과 간결한 연계 능력을 모두 탑재했기 때문에 팀의 플레이메이킹까지 음바페가 모두 소화하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아무래도 리그왕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봤을 때 파리가 독주를 하는 체제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의 경우에 기량을 유지 내지는 발전시키는데 저해 요소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나는 있다고는 봐요. 근데 그 와중에 음바페는 저는 계속 더 좋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점점 더 발전하고 네. 우리가 챔스 토너먼트 때만 보더라도 그게 느껴지죠. 리그왕 득점왕과 도움왕을 모두 석권했고요. 마지막엔 팬들에게 재계약을 선물했습니다. 네. 그리고 잘했던 선수 마르키뉴스와 베라티를 이제 파리쿵님께서는 꼽아주셨고요. 근데 월클급 선수들이니까 그렇죠. 월클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선수들. 베라티는 다행히 올 시즌은 갈수록 부상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좀 꾸준하게 뛰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마르키뉴스 어제 봤죠? 티아고 실바랑 둘이 우리가. 네. 진짜 대단한 선수입니다. 자 못했던 선수 역시 부상이 많았던 라모스. 네. 그리고 뭐 개인사도 있고 사실 파리 생제르맹이 스트라이커의 부족이 지금 매우 눈에 띄거든요. 네. 왜냐면 음바페도 톱으로 나오지만 주로 측면으로 빠지고 예. 메시가 뭐 톱이나 세컨톱으로 나온다고 해도 주로 아래로 내려오니까 박스의 숫자가 없어요. 결국 포체티노도 그거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거는 전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스쿼드의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 팀 내 유일한 스트라이커가 이 최전방 박스 한 자리를 채워줘야 되는데 이카르디 아니야? 이카르디예요. 네. 그러니까 이카르디도 파리에서는 계속 실패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고 개인사 때문에 뭐 쓰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결국 이카르디도 못했던 선수로 봐야 네.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베이나둠까지 이렇게 3명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즌 총평을 해보면요. 리그왕 10번째 우승 그리고 파리 팬분들에게는 매우 감동적이었을 레전드 디마리아와의 이별. 디마리아는 그 후반기 때 몇 경기 나와서 되게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죠. 그리고 이번에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도 좋은 잘했고.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100골을 터뜨렸습니다. 우리에게 또 정말 많은 그렇지. 이쁨을 받아야 돼. 예. 많은 칭찬을 받아야 돼. 네이마르에도 기념비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기록을 말씀드리고요. 자, 앞으로 파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네. 루이스 캄포스 네. 단장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AS 모나코의 황금 세대를 만들었던 맞아요. 그 단장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면서 아마 전체적인 스쿼드와 이런 축구적인 운용 부분이 아마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기사를 보면 엔리케와 함께 앞으로 선수단 구성에 힘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영입은 그동안 스타 플레이어들을 많이 발굴했던 루이스 캄포스 쪽에 맡기고 네. 엔리케는 판매에 주력하는 그림이 유력해 보인다고 합니다. 엔리케가 그래도 판매에 있어서는 능력을 보여온 네. 만큼 파리 생제르맹의 스쿼드 변화를 우리가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스쿼드의 현재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이 스트라이커의 부재, 박스 안의 숫자가 계속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고 박투박과 수비형 미드필더의 문제점. 중원 밸런스. 네, 이제 에레라 계획에 더 이상 믿으면 안 된다는 네. 걸 우리가 또 올 시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 자리에 대한 보강은 역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는 센터백, 뭐 미드필더는 한 3명 정도, 공격형 미드필더 1명에 공격수까지 지금 링크가 좀 나오고 있는데 꽤 많은 부분을 보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뭐 최근 나왔던 기사들은 추아메니, 근데 추아메니 좀 레알이 레알 마드리드가 굉장히 네. 좀 가까워 보이죠.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랭키 더용, 하파엘 레앙, 그리고 오스망 덴벨레, 헤나투 산체스, 폴 포그바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건 링크들이 나오는 거지 뭐 가깝다 이런 정도의 네.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차기 감독 역시 지네딘 지단을 최우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지단은 쉬워 보이진 않아요. 아, 맞아요. 본인이 이제
아무래도 대표팀 쪽으로 바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에블레. 예. 네. 그리고 이외에 나오는 감독들이 이제 콘세이상, 티아고 모타, 파리의 레전드죠. 그리고 가이티에와 스포르팅의 후뱅 아모림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갈티에는 지금 리그왕에서 뭐 거의 완전히 트로피 메이커거든요. 네. 가는 팀들마다 진짜 잘해요. 매직을 부려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과연 스타가 질비한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어떤 지도력을 보여줄지 좀 궁금한 느낌이긴 합니다. 그렇죠. 아모림도 스포르팅에서 플랜 A를 짜내는 능력을 그렇지. 되게 잘 보여줬는데 주목받는 젊은 감독 중에 네, 한 명이니까. 앞으로 얼마나 전술적인 유연성을 가져갈 어. 것이냐, 선수단 장악을 잘할 것이냐는 또 지켜봐야 될 감독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파리 생제르맹도 이제는 뭐 빼놓을 수 없는 팀이 네. 됐기 때문에 체크를 한번 했고 파리 생제르맹은 이적 시장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큰 팀입니다. 언제나. 맞아요. 네. 여기서 어떤 또 주요 영입들이 나올지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어떤 감독과 모르지 포체티 연임이 안 되겠죠. 네, 예. 그거는 저 파리쿵님이 아마 예, 경고하시고 예, 예, 다신 예. 자료 안 준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또 다음 시즌을 한번 은바페와 함께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를 네. 봐야죠.